내 마지막 인물 배팅은 이제 한동훈이다, 이준석이다, OX. 아니 어려운데? 오늘 뭔가 충성심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대본을 보고 올 거겠다. 와 이거 어렵다. 마지막 인물 배팅은? 네, 한동훈이다.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 모드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표적인 짠한 형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뭐 얼굴로 보니까 짠하지도 않는데 뭐. 상당히 짠한데? 나는 좀 짠해 보이지. 아무래도 대선에서 이렇게 패배하신 정당의 두 분이 모여서 지금 서로 짠하다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더 짠하네요. 근데 뭐 우리 인생에 짠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 당들 상황을 봐도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했지, 그리고 개혁신당은 일단 대표 상품인 이준석 전 대표가 원직 철회, 청원이 지금 뭐 50만 가까이 되고 있고. 아니 표를 그렇게 많이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표는 300만 표밖에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왜 웃으면서 하니? 웃는 프로그램 아니야 이거? 이쯤 되면은 형님들도 좀 오늘 자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자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또 오늘 저희가 아무것도 뭐 또 없다고 있어?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 준비 많이 해요. OX 나눠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면은 네. OX 하시면 돼요. 자, 두 분한테 같이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당 선택 후회 없다. 아 OX. 지금 우리가 몸 낚고 있는 상 선택 네. 후회 없다. 철근이 좀 후회할 것 같은데. 이유 왜? 먼저. 우리가 국민의당 간 건 어땠어? 그때도 잘한 거지. 그치, 잘했지.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럼. 양당 정치를 좀 깨보려고 그렇지. 한 건데 그래서 그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우두머리가 잘못했지. 자꾸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이 좀 정치가 다양화돼야 되고 국민들이 다 한색이 아니고 양 두 가지 색만 아니잖아요. 여러 색인데 그게 국회에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네. 반영이 돼야 되는데 뭔가 문제 안 내 됐어요. 정치 안 물어봐서 제도 큰일 날 때문에 뻔했네.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당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철근 총장이랑 저랑은 끊임없이 옳은 길을 향해서 개척하고 또 전진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정치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짠할 수 있을지언정 후퇴는 없다. 당연히 전진이죠. 앞으로도 계속 정당 콜렉터가 될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OX. 왜 또 마지막 그렇게 정리해 또?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아 사람 보는 일이 있다 네. 없다. 여러 사람 생각나죠?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 그건 뭐야? 그리고 왜 나는 있는 거지? 아 있는 거야? 너무 충성한다. 그럼 먼저. 저는 사람 보는 일이 없어요. 아까 말한 국민의당도 잠깐만 저랑 우리 철근이랑은 정말 제3지대 가서 이 양당제 혁파하자, 정치개혁 하자고 갔는데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다 까먹었잖아요.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도 마지막에 선택을 잘했어. 말할 때 끼어들지 마. 그래가지고 야 사실은 2018년까지 제가 안철수 대표랑 같이 서울시장 선거도 하고 제가 그렇죠. 캠프에 열심히 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리고 나도. 같이 있었잖아. 근데 그 선거 지고 독일 갔잖아. 내가 독일에 혼자 내 돈 1,000만 원 들여서 갔어요. 맞아. 나도 갔다 왔어. 그런 정성을 우리가 다 했잖아. 아, 그럼.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미래통합당 왔잖아요. 중도 보수 대통합하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사람 보고 온 거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는 방향을 바꾸고 그렇지. 방향이 오르니까 온 건데 거기서 또 우리가 윤석열을 예? 저 윤석열 또 이마필등 캠프도 가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또 선대위 가보니까 본색이 드러나서 그때부터 우리 이제 해체당해서 쫓겨났긴 했지만 결국은 사람 보는 눈이 내가 없다. 그게 나하고 틀린 거야. 윤석열 봤지. 한동훈 갔지. 나는 이준석하고 끝까지 오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마지막 결론을 잘 생각해. 아니, 아직 남았어. 이런 얘기 있잖아.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되고, 인생은 관뚜껑 닫아봐야 돼. 아주 충성심이 강한데 내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도 굉장히 친한데 계속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 와서 비판을 좀 하시죠. 준빠님들 내가 뭐 요게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비판을 하는 이유는 준석이가 사람 될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해야 돼. 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OX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있어? 네. 내 마지막 인물 배팅은 이제 한동훈이다, 이준석이다, OX. 아니 어려운데? 오늘 뭔가 충성심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자기 보는 사람 눈이 없어. 이건 좀 대본을 보고 올 거겠다. 와 이거 어렵다. 마지막 인물 배팅은? 네, 한동훈이다. 아니지. 아. 조금만 넌 충성심 너무 강하다. 너 출세하겠다. 나는 영원히 안 되는 길로 가네. 네. 나 따라다녀. 아 싫어. 일단 형님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아, 내가 이제 친한계로 되어 있는 건 방향이 옳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당의 이 구태와 기득권을 청산하고
진짜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쇄신과 변화 그리고 그 방향에 한동훈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한동훈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마지막 인물 배팅은 결국 한동훈이 종착점이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결국 김근식이죠. 그럴 줄 알았어. 당연하지. 뭐 내가 이 고생을 왜 해, 내가 배트 달라고 이 고생하나? 그게 아니야.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주고 모세도 나이 80에 광야에서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저 늙었어요 그랬더니 너 괜찮아 따라와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제가 환갑이지만 저는 80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바이든도 있고 하니까. 아, 당연하지. 박지원도 있고. 근데 바이든, 박지원 다 닮고 싶지 않아. 그건 구차한 삶이고 저는 당당한 모세의 삶으로. 알겠습니다. 형님 아니 나는 그러니까 지금 삼지대 정치를 하고 다양성 아까도 얘기했지 그거. 근데 또 이준석이 마지막 배틀이라는 거 아니야? 아유 끝까지 가는 거지. 좀 더 생각해봐. 왜냐하면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건 결국 나이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결국 마지막엔 내가 할 거야. 자 일단 오프닝 이렇게 시작하고 저희가 오늘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준비한 게 있어. 또 있단 말이야? 아, 김밥 한 줄 국무회의. 우리 김밥 좀 줘. 그러니까 지금 주는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남들은 국무회의에서 먹는데 우리는 뭐야? 방송에서 김밥 한 줄이 뭐냐고. 자, 일단 김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네, 좀 수다를 떨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원래 좀 제가 가장 비슷해 보이는 걸로 맞추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종류가 다르더라고. 참치김밥이야? 난 참치를 좋아하는데 이게 제일 싼 거 아니에요? 제일 싸지? 네. 나는 소고기김밥인데? 아, 씨. 여기 소고기인데? 제작진들 다 먹었구나. 형, 그 대선 당일날에 낮부터 술 많이 마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냐면 결과를 다 알았거든. 사실은 좀 속이 너무 많이 상한 거지. 맞아. 왜냐면 뭐 3등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10% 이상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순탄하게 사실은 이 선거가 안 됐어요. 중간에 한두 번 뭐 좀 삐걱거리는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에 좀 극복이 될 줄 알았는데 뭐 지금 그 극복품이 지금까지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선거 당일날은 뭐 우리도 뭐 사실 이기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최선을 다한 거고. 그러나 그 막판에 그 3명 후보의 득표를 보면 참 그 민심이라는 게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 명 한 명은 자기 개인적인 선택에서 표를 던지지만 그게 모아지는 총체적인 합은 참 절묘해. 절대 이재명한테 과반 안 주고. 그렇죠. 저 이재명은 과반이 안 됐고. 안 되잖아. 출구조사에는 과반 넘는 걸 나왔는데. 그래서 뭐 3년 뒤에는 우리 김 총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 될 거라고 봐요. 뭐 3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3년 뒤지 총선이 나는 지방선거는 안 나가. 고을사또는 안 해 우리는. 내년에도 기회 많아. 송파병을 벗어나면 안 돼. 역시 충성스럽네. 그럼 아니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한 번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농론을 해야 돼. 일단 한 번이라도 하고 나서 얘기해. 정말. 시작도 전에 무슨 농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제가 어제 형 나오는 방송 프로를 보니까 내가 너무 형을 물러봤나. 되게 굉장히 진중하고 말도 굉장히 교수님처럼 딱 이렇게 정제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상적이었어. 그럼 뭐 교수답지 않고 말을 막 여기서는 여기- 교수답지 않아요. 아니 여기 와서 방송하는 거 보면 누가 교수라 그러겠어. 처음 할 때 우리 황영준 기자께서 내가 경남대 교수 진짜 맞는지 홈페이지 가서 확인했다는 거야. 경남대 들어가. 무슨 내가 보이스피싱이야?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게? 아니 정 교수가 맞나? 그냥 초빙 교수인가? 뭔가 월급을 제대로 받는 건가 궁금해가지고. 월급은 따박따박 아직까지 나오고 근데 걔 깎이지. 왜냐하면 교수도 평가를 하잖아요. 연구업적, 그러니까.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대외활동에서 자기라도 평가를 지키고 받으면 있는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럼. 계속 B 받아 B. 그러니까 퇴출되기 전에 좀 달아야지 빨리. 근데 근데 그건 되잖아. 대학교 교원은 정당 활동이 그럴 수 있죠. 가능하니까. 사퇴 하나만은 뭐 정년 다 됐는데 뭐 계속 떨어지면서 정년까지 같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조적으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짠하다. 지금 김밥을 먹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주일 됐는데 뭐 점수를 좀 주면 나는 뭐 우리 중대 동문이니까 잘 줘야지. 왕립대 거기 82학번이고 내가 86학번인데 가능하면 잘했으면 좋겠어. 10점 만점이었죠. 근데 하는 거 이게 처음에 보니까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지 너무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인선을 많이 하고 있고 난 너무 친민주당적인 그 인선이 되고 있고 글쎄 꼭 굳이 점수를 준다 그러면 뭐
50점은 넘는 것 같은데. 10점 만점에 5점. 50점은 넘는 것 100점 같은데. 만점에 100점 만점에 50점. 나는 그래도 이제 정교수니까 학점으로 그 A는 안 되고 C도 아직은 뭐 우리가 C라고 할 필요는 없고 B 정도 되지 않냐. 저는 인선은 아까 우리 김 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강원식 실장이나 뭐 이 유성락 저기 안보실장이나 네.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균형 감각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한테 너무 뛰어가지고 윤석열은 되자마자 다 쫓아내가지고 응? 기저효과가 좀 기저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되자마자 지 술친구 빼고는 다 쫓아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 다음에 그래도 자기랑 좀 결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갖다가 아직은 쓰는 걸로 봐서는 B학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조금 높이 평가하는 건 G7에 간다고 결정한 건 나 높이 평가해요. 내가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딱 당선이 돼서 취임했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서 다자무대 그것도 영어도 안 될 텐데 가겠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오히려 취임의 그 이 기분을 즐기고 싶지. 여기서는 왕인데. 거기 가면 왕이 아니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결심을 한 것은 윤석열 같으면 술 먹자고 그냥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아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구나. 아, 윤석열도 열심히 다녔잖아. 뭘 다녀 다니긴. 다니긴 많이 다녔어. 형이 보시길 때는 또 잘하는 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죠. 굳이 점심 때 김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보여주는 거지. 대통령이 뭐 김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물가 얘기를 하면서 굳이 라면. 꼭 집어서 라면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대통령 기본적으로 정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그런 큰 틀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우리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도지사부터 경찰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국장 다 경찰 달게 하고 그런 거 보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그림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민주당 사람들 이제 방송에 패널 이렇게 나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을 안 하고는 못 빼기대로 쥐어 짜는 건 있나 봐. 우리 당하고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일을 막 하게 안 하고는 못 빼기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하게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김밥 먹는 것도 물론 그게 쇼도 있지 당연히 쇼도 있지만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했던 사람들은 처음 겪어봤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제 이런 걸 경험해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안가에 불려가서 그렇지 안가에 가서 이건 먹었지 뭐 했겠어. 그런 건 했겠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이제 그건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공천에도 관여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뿐 아니고 각계각층의 각 분야에서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사람을 제대로 추천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김민석 총리는 굉장히 잘한 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 식구들만 하는 그런 정도로 머물러 있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나는 좀 기대가 일말의 기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6대 총선 때 김민석 정균환 조가 그 인재영이 그때 공천을 좋은 사람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DJ가 뒤에서 백을 다 그 영입이 됐고 실제 그때 그 당시의 민주당이 굉장히 영역이 확장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헌법에 이제 그 규정이 된 추천 권한을 활용해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들을 얼마나 많이 추천을 하느냐. 그게 나는 총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럴 역량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걸 할지의 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헌법에 뭐 총리가 그 추천 제청권이 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했지 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그 헌법에 나온 대로 총리한테 그런 권한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친구 아니에요? 친구? 1년 선배죠. 1년 선배.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좀 그 배신감을 받은 게 있어요. 유튜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추미애가 민주당 대표하면서 김민석 의원이 그 전에는 계속 당 밖에 있었어. 나랑 같이 친노 막 비판하면서 이 민주당의 친노 헤게모니 이 패권주의에 너무나 같이 공감하면서 저랑 김민석 당시 선배랑은 주로 서로 간에 야인 생활하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때 김민석이 바깥에 마포 민주당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알박기. 알박기 민주당. 당명. 어느 날 갑자기 그 민주당 간판을 들고 투항하더라고. 나는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왔는데. 그래서 와. 그리고 그 뒤에 어디 국회에서 돌아다니다 한번 봤어요. 근데 말을 나한테 잘 못하더라고.
형 왜 그랬어? 내가 물어. 꼭 그렇게 모든 걸 가져야만 했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좀 개인적인 배신감이 있어요. 그렇게 그 민주당 당명 하나 가지고 투합에 여기 백기투항해서 영등포구를 공천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면 변신의 기재다. 저는 그래서 썩 좋은 인상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 변신의 기재는 변신의 규제끼리 서로 모여서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 양반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감옥도 갔다 왔고 그런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하는 거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범죄 경력은 크게 문제가 안 돼. 본인이 뭐 범죄 경력이 강한데 그거 상관없어. 오히려 범죄 경력 없는 놈이 좀 이상하지. 능력만. 능력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게 물론 뭐 지금 한국 정치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그 뭐 일을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정서적으로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이 있거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선이죠. 그 김민석 지명자에 대해서는. 그게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지.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짠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 게 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렇죠. 사실 뭐 범죄에 관련된 것 갖고는 그다음에 이제 임명직에 관해서는 대체로 그 범죄 경력을 많이 봤는데 선출직은 이제 그렇지. 투표로 이제 선출되면 되니까 그 자체를 포함해서 이제 판단을 받는 거니까 총리 후보자나 국무위원 후보자 장관들은 청문회를 하게 될 건데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는 될 거지만 실제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항상 옳은 길을 가야 돼. 보수당 얘기 쪽으로 넘어가고 예. 세 번째는 보수는 왜 이래? 청년들만큼 잘 안 풀리는 곳이 바로 국민의힘인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 복귀는 있고 벌써 당권 투쟁에 돌입한 모양새인데 뭐 형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어느 쪽인지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는 이게 이제 무슨 개파 싸움 당권 투쟁으로 폄하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네. 뒤로 후퇴할 것이냐 저는 당원들 사이에서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큰 사상 투쟁, 노선 투쟁, 비전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투쟁은 그 회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겁낼 필요가 없어요. 많이 이제 그 기득권, 친윤 기득권인 사람들이 우리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내부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무책임한 언동입니다.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뭐 장난질을 치든 말든 상관없이 정말 앞만 보고 꼿꼿이 걸어가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아서 변화와 쇄신 쪽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저는 일부 당의 그 해악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쳐낼 필요도 있다. 개혁신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당대 하죠. 전당대회 해요? 그럼요. 이재석 대표가 나가는 건가요?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큰 선거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득표도 했고 전국적인 그 존재감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대표 선수로 이준석 의원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김 총장도 한번 나가야지. 나야 뭐 젊은 사람들이 하여튼 놔둬야죠. 하긴 뭐. 교수님이야말로 그렇죠. 지금 지난번 나간다고 안 했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동훈도 나오고 본인도 나오고. 한동훈이 당대표 나오면 이제 우리는 최고위원으로 나가야지. 분리해 선거를 아니 하기 단일화 때문에. 좋아하는데 중간에 단일화. 나 단일화 안 좋아했어 별로.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로 나가면 한동훈 그 전 대표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 변화와 쇄신을 더 이상 내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결심을 할 거고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고민하겠죠. 그러나 당대표 나가면 저는 최고위원도 한번 저도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전당대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이니까 그 상황을 봐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당은 보기에는 너무나 신박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 다 봐야 돼. 당이 진짜 황당해. 그러니까 나도 그 당에 있어봤지만 모든 당에 다 있어봤잖아. 이번에 나와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아니 단일화를 할 거면 정말로 공식적인 뭔가 오피셜하게 뭔가를 제안을 제대로 하든가 그것도 없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그다음에 막 20인 20색으로 온갖 인연을 찾아서 전직 당대표급에서부터 실무자들까지 전부 연락 와서 뭐 어떻게 해보자는데 누구랑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누구한테 위임을 한 건지 모를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그 20인 20색이 열심히 자기 했다라는 생색 내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 그리고 결국 뭐 사전투표 전날 의원회관 찾아오고 쇼하고. 근데 그럴 줄 알고 우리 안 갔거든요. 안 갔잖아. 그 국민의힘은 지금 그 원내대표도 아직 그렇죠. 누가 나올지도 결정이 안 된 거. 날짜는 이미 정해져 그렇죠. 16일 월요일 날로 정해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불안한 게 당원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 우리 보수 진영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을 환골탈퇴 시켜야 된다. 그리고 못된 놈들 좀
좀 쫓아내고 벌을 주자라는 생각이 강한데 지금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지금 뭉개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시간이 이렇게 가면 6월 30일은 나가게 돼 있어. 그렇죠. 네. 연장해주지 않으면. 어제 의총에서는 대충 연장해주지 않는 분위기로 강한 것처럼 익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6일이면 또 원내대표가 나와.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원내대표는 뽑힐 거고. 시간이 계속 뭉개고 가면 6월 30일 김용태는 나가고. 그럼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고 잔기술이 들어가면 장난질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40% 넘었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젖잘싸 분위기가 그런 게 있으면 있어요. 미친 짓이에요. 그런 게 있어. 완전히 망했거든, 사실은. 근데도 젖잘싸로 정신승리 하려고 뭐 뭉개고 가려고 하면 저는 당원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뭐 교수님이야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 이제 그렇게 정리가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걸 봐야죠. 아 근데 한동훈하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옳은 길을 내가 가고- 보기에는 떨어질 아니, 것 같아. 모세의 길을 가는데 왜 승패에 갑자기 모세야.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돼요. 옳은 길을 가면 우리 당신이나 나나 옳은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짠해질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생각해서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기는 쪽에 줄 서는 건 절대 못하죠. 제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그 국민의힘 그 일부 사람들이 쭉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미 대통령 선거는 졌어. 그렇지. 근데 한동훈 막을 생각 막을 그 다음에 당권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을 사람이 없다. 어?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끝나고 6월 6일 날 현충원에 패배한 대통령 후보가 독자적으로 현충원에 참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걸 보고 좀 뭐지? 마치 당대표가 이미 된 것처럼 당대표 모습이거든 그게. 근데 한동훈이 나오든 네? 우리 변화의 이 세력이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내가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미 그냥 우려를 안 하셔도 돼. 마음을 먹은 것 같아. 근데 김문수 속마음은 모르겠고 아, 먹은 것 그러나 같아. 이제 김문수를 옹립하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오면은 또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김문수 후보하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의 싸움일 건데. 근데 김문수와 친윤 관계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지. 아직은 그렇긴 좀 하죠. 오리무중이에요. 아직은 오리무중이라. 일단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그렇죠. 되냐가 그렇죠. 문제겠죠. 거기 거의 이제 그 대략 세력 분표가 8대2 정도 되던데 보니까 확실한 친윤 60, 확실한 친한 20, 나머지 중립 20 이 정도인데. 확실한 친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니 친한보다는 많죠. 확실한 친윤을 내가 왜 하냐? 어? 한덕수를 후보 바꾸자 할 때 50 몇 명이었던 거게. 60명을 데리고 개혁신당으로 오겠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의원이 나한테 전화를 했거든. 실명을 공개하세요. 그런 놈들은 우리가 당권 잡아서 쫓아내야 돼. 그 내가 나한테 나중에 리스트 달래. 진짜? 내가 줄게. 살생부 적어서 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친년들은 자기들 쫓아냈던 이준석보다도 한동훈이 더 싫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뭐 그건 이유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막으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연장 안 하고 뭉개고 그냥 시가라 세워라 흘러라 가서 임기 채워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윤 기득권 세력은 한동훈 막기 위해서 상상 이상의, 상상 불가의 별의별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정말 고맙지 우리는. 덕분에 이준석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됐거든. 어떻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친한계랑 그렇게 되면 친한계랑. 오히려 우리 변화와 쇄신 쪽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 이준석까지도 친윤계로 이렇게 덤태기로 씌워서 갈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뭐 나쁘진 않아요. 네. 그건 뭐 그게 정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친윤계가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뭐 똑같은 거지 뭐. 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 이준석은 왜 이래? 아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야기 좀 넘어가서. 하죠. 저희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단은 이준석 의원 제명 요청이 지금 거의 500만 명에 가까워졌어요. 50만. 50만. 그냥 한 방에 죽이네. 10배로 제가. 500만이면 이번에 대선 때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거 아니야? 맞아요. 한 300만 표. 그러니까. 얻었어요. 야. 제가 좀 높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준석 의원은? 지금 국회 청원, 역대 청원으로 봐도 두 번째. 사실 이제 개딸들이 움직임이 좀 센 거고. 그다음에 뭐 제가 보기엔 보수층이 움직였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선거운동 전략 차원에서 이제 뭐 접근해서 아마 제명 얘기까지 하고 막 세게 이제 한 건데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할지. 네, 민주당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도 이제 본인이 3차 토론 이후에
뭐 반성 그다음에 사과 뭐 이런 얘기도 쭉 하고 했기 했죠. 때문에 네. 좀 상황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못 되니까.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대선 끝나고 이준석 후보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어제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그런 거 그럼 당해서 하는 거고 어. 그 하루라도 언론이나 방송이 안 나오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나 그래서 약간 변화의 조짐이 있나? 내 말 듣고 사람이 좀 되나 하는 생각하는데 어때요 요즘 근황이? 아니, 김근식 교수 말 듣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내 말 듣고 하든 누구 듣고 하든 사람이 되면 좋지. 아, 사람은 이미 돼 있지. 아니 그러니까 왜 요즘 조용해 언론에. 아니 이게 지금 뭐 굳이 나와서 다른 떨어진 후보들이 대체로 대부분 언론에 안 나오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우연히 잡히는 그 뭐 한 컷 이런 것이지. 교수님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제명하면 안 되지. 그런 걸로 제명하면 대한민국에 제명 안 당할 국회의원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거 물어보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었어요? 8.34% 득표. 아,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자초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반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정치 지도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좋은 저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이게 방송 나가서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본래 두 자릿수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에 그 설화가 그리고 설화 이후에 반응 결국은 소감이 역시 아니라. 준석이는 준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저는 표가 빠지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40%가 넘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이 그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한테 한 번 드는 애정 어린 저는 회초리였다고 네. 생각을 하고 저는 잘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준석이한테 긍정적으로 애정이 평가하시네요. 있다니까. 그러네요. 나랑 같이 잘 크면 돼. 총장님 보시기에 어쨌든 실제 뭐 제명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정치적으로 그 폭풍이 큰 사안으로 결정을 할 만한 건이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당하는 이준석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꼭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제명으로 강행이 되면 예 그럴 수 있는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예. 제명 여부는 뭐 당연히 저는 제명까지 갈 사안도 아니고 네. 제명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대선 이후에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은 참 보기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정활동 본인. 그다음에 뭐 그 오산 시장하고 만나갖고 저게 동탄 지역에 물류센터 그 건립 문제도 어제 뉴스 본 것 같아요.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좋아요.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제 처음 창당해서 100만 표 정도를 얻었어요. 3.5%. 그다음에 대선을 치르면서 8.34%에서 표수를 한 3배 정도, 300만 표 가까이를 얻은 상황이고 내년 지방선거에 저희는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보고요. 내년 지방선거에는 1000만 표를 목표로 그제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할게요. 예. 여기 개혁신당도 사무총장이시니까 개혁신당도 뭐 그 기호 개혁신당 4번 가지고 지방선거 열심히 준비해서 좀 세력 확대하길 바라고. 다만 내년 지방선거 송파병에는 후보 내지 마. 그 정도 했잖아. 어디 나와요? 아니야, 나는 안 나가는데. 나 고을사또는 안 하는데. 우리 당은 민주당하고 또 거기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상하게 송파병에는 우리 당협위원장이 있어. 누가 있어? 젊은 친구 하나 있어요. 송파병에? 예. 하나도 안 보이던데? 어제 와서 나한테 상의를 하고 갔거든요. 좀 눌러 앉으세요. 왜냐면 우리 치열하게 민주당하고 뭐 구의원 선거야 뭐 그렇지만 시의원 선거는 지난번에 겨우 이겼거든. 그래서 꼭 우리가 이겨야 돼요. 보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려면 전당대회나 잘하세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개혁신당 이제 8.34% 네. 얻었잖아요. 그럼 지금 선거 비용 보전은 어떻게? 저희는 하나도 못 받죠. 못 받으니까 네. 그걸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전체 비용으로는 한 40억 조금 넘게 썼고요. 수입으로 원래 우리가 당에 좀 가지고 있었던 게 한 7, 8억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게 한 15억 정도 됐고, 대충 되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후원회하고 우리 중앙당 후원회 있고, 그다음에 특별당비 뭐 이렇게 해서 대략 그 모금을 한 게 한 5억이 넘어요. 그러면 뭐. 그래서 뭐. 저희는 보조 못 받을 걸 각오하고 미리 성금으로 다 지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선거 비용이나 정치 비용을 가지고 네. 뭐 당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렇지. 등, 무슨 국민의힘에 좀 기댈 거라는 등 이런 생각이 일치 안 해도 됩니다. 잘했네. 응, 잘했어. 그 사무총장이 살림살 잘한 거네. 그러니까 네. 다 계획이 준비가 다 돼 그러니까 있어요. 응, 잘했어요. 그렇죠. 다 플랜도.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 그럼, 거죠. 그럼.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도 어제 봤는데 그래도 뭐 서울대생이 뽑은 뭐 맞아요. 지도자였네요. 서울대생이 뽑은 대통령
이준석이 1등 났어요. 지금 현재 서울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한 거죠? 궁금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서울대 졸업생까지 하면 나가 나오지. 서울대 지금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렇지. 아, 그래도 그게 서울대 동문이 뽑은 1위는 김근식으로 나올 거야 아마. 김근식 그건 잘 아마 안 모르는지 모를 거야. 다 알아. 무슨 소리야. 우리 당의 3선 4선보다 더 잘 알아. 네. 하여튼 다음 얘기를 못하게 해버려. 좀 황당해? 아니요. 근데 이렇게 자기 정신승리로 살아야 병 안 걸리고 살아요. 네, 신앙의 힘도 빌리고. 응? 아니 그러니까 늘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봐도 짠하다. 그래서 마무리 하려고요. 아 그래? 내가 그 마무리 시킨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예,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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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초보.